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철 원장입니다. 자, 변압기의 부하 특성 그리고 온도 냉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얼마나 전압이 바뀌느냐, 그쵸? 얼마나 전압이 바뀌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변압기가 있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출력이 무부하일 때를 한번 보죠. 무부하일 때의 전압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부하를 달았을 때 전격일 때의 전압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언제가 전압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무부하일 때의 전압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격일 땐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이 동선에서 있는 저항과 만나서 뭐가 발생하게 됩니까?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격일 때보다 무부하일 때가 전압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격 속도, 무부하 속도 얘기한 것 같죠?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때 전압 변동률 식은 어떻게 되냐? 바로 전격 전압 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앞에서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건 이랬었죠. 전격 속도 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그쵸?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말 지우게 되면은 전격 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일타쌍피 도랑치고 과제 접고 마당 쓰고 돈 줍고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서 두 개를 다 같이 외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외우라고요? 전격 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이렇게 전격이 같은 겁니다. 전격 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이걸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많이 걸든 부하를 적게 걸든 전압의 차가 적을수록 좋다. 어떤 변압기가. 근데 전압의 차가 적으려면 실제로 이 도선에 있는 임피던스 성분이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죠. 전압 강화를 전격 전압으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한다. 또한 백분율 저항 강화를 P,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를 Q라고 하면 역률 코사인 세타일 때의 전압 변동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백분율 전압 변동률이라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회로가 하나가 여기가 이제 전원이 있고 자, 이쪽에 저항 성분이 있고 리액턴스 성분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하가 있고요. 부하. 그러면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일종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저항에서 어떤 만큼 깎아먹을 거고 리액턴스에서 어떤 만큼 깎아먹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항에서 깎아먹은 비율, 만약에 여기가 100V를 가했는데 여기가 한 95V가 오고 여기가 2V 깎아먹고 여기가 3V 깎아먹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얘는 몇 프로 깎아먹은 거예요? 2% 깎아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다. 2%. 그 다음에 여기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3%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커서 좋은 겁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백분율 전압 변동률은, 백분율 전압 강화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도 얘기한 겁니다. 전압 변동률 식을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인데, 자, 그럼 여기서 P가 뭐냐? P가 바로 이겁니다. 백분율 저항 강화, 저항에서 소비된 양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이거를 Q, 리액턴스에서 소비된 거를 Q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퍼센트 저항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퍼센트 리액턴스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퍼센트 저항 강화가 2%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이고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0.8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죠. P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 플러스 Q 사인 세타 4 곱하기 사인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코사인이 0.8이면은 삼각함수에서 또 이렇게 나오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일까요? 이게 1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사인이 0.8이면은 0.8의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 어떤 것의 제곱하게 되면 1이에요. 이거 뭔가 이게 0.6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0.6. 그러니까 코사인이 0.8이면은 사인은 0.6이고요. 만약에 사인이 0.8이면 코사인이 0.6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코사인이 1이다, 사인은 0이죠. 그러면은 이쪽 1이다, 그럼 이쪽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0.8이니까 사인은 얼마예요? 안 알려줬잖아요. 그냥 사인이 0.6입니다. 삼각함수식에서 0.6 하게 되면은 8, 2, 16, 6, 4, 24. 그럼 얼마 이거? 4%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게 백분율 전압 강화입니다.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률이 언제일 때냐? 그 193페이지 맨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최대 전압 변동률은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일 때, P의 제곱, Q, 그러니까 만약에 3, 4다. 그럼 얼마일 때? 5일 때 딱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94페이지에 이 변압기의 온도 상승과 냉각 보도록 하죠. 변압기가 온도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철심을 하나 딱 놨습니다. 철심을 하나 놓고 이 철심을에다가 구리를 감았죠. 구리를 감았습니다. 이렇게. 구리를 감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용량이 작은 변압기들은 이 자연적으로 공기와 만나서 발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냉각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행식이라고 하죠. 건식 잔행. 그러니까 그냥 말려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냉각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용량이 크다라고 하면은 일단 케이스를 일단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케이스를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하냐? 기름을 집어넣어 줍니다. 기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왜 기름을 넣을까요? 이 변압기의 이게 외함, 철판인데 변압기의 철판과 이 철심에 있는 열이 빨리 잘 전달되기 위해서 철심의 열을 잘 빼기 위해서 액체를 집어넣어서 열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철심은 우리가 주름철판이라고 해가지고 방열판은 주로 이렇게 주름져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방열판이 변압기가 주로 이렇게 주름치마처럼 잘 주름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열을 빨리 방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기름을 집어넣는다. 근데 이 기름이 휘발유, 석유 이런 기름이 아니라 불에 안 붙는 기름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압기에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변압기유라고 합니다. 혹은 전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유라고 하죠. 절연유. 자, 이 변압기유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전기가 안 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절연 내력이 어떻게 될까요?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그렇죠? 절연이 잘 돼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이거는 끈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끈적이면 되지 않고 물엿같이 막 끈적끈적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성도가 작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식이 잘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이렇게 하면 부식이 안 됩니다. 화학적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을 것. 반응이 없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웬만해선 불이 안 붙어야 돼요. 또 웬만해선 굳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불이 붙는 온도는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되는 겁니다. 불이 붙는 온도가 50도고 불이 붙는 온도가 150도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150도가 훨씬 불이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자, 인화점, 불이 붙는 온도 인화점은 높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굳는 온도, 응고점은 어떻게 돼? 낮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을 잘 전달해야 되니까 비열은 어떻게 될까요? 비열은 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194페이지 맨 밑에 있는 말이 딱 이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밑에 있는 말이 딱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압기는 공기 중에 있는 이 기름의 특성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만나게 되면 이 변압기가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열화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 오일도 우리가 한 번씩 바꿔주죠. 그쵸? 얼마 탄다면 바꿔주죠. 왜 그럽니까? 이 변압기 이 엔진 오일 기름이 안 좋아진다. 이게 열화된 거죠. 일종의. 그쵸? 자, 변압기도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공기와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커버를 짠 하고 닫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름에 이 온도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은 변압기가 뻥 하고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구멍을 뚫어줍니다. 어쨌든 숨구멍을 뚫어주면 어떻게 돼요? 숨구멍을 뚫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밖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해 놓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요, 콘서 베이터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질소가스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요. 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변압기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고, 자, 또 이 변압기가 숨을 쉴 수 있게 숨구멍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자, 이 숨구멍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브리더라고 합니다. 브리더에다가는 무엇을 집어넣냐면은 여러분 김 먹으면은 김 뒤에 이 투명한 알갱이 있죠. 그쵸? 그걸 뭐라고 할까? 실리카 겔이라고 하거든요. 흡습제죠. 습기를 흡수하는 거죠. 그 흡습제인 실리카 겔을 브리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차 브리더 통과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컨서베이터를 지나면서 공기와 닿지 않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화장실 보면 여러분 세면대에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리가 뭐죠? 왜 파이프가 이렇게 한번 컵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냄새가 올라오지 말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물이 항상 일정만큼 고이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왔다가 물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그쵸? 냄새가 이제 세면대라든지 변기로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U자 컵으로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질소가스랑 변압기에 기름을 적절하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닿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 U가 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컨서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한 번씩 나와요. 변압기에 보면은 이렇게 전원을 집어넣는 부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싱. 자,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부싱은 이쪽에서 보통 1차 측이 고압이기 때문에 고압 측에서 나온 전기를 바로 외함에서 끌어오게 되면은 절연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싱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빼내는 거죠. 부싱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부싱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절연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절연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들이 지금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개전기가 3개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개전기 잘 보세요. 하나는 차동 개전기, 또 하나는 비율 차동 개전기, 또 하나는 부울주 개전기, 이렇게 해서 개전기가 3개 있습니다. 뭐 과전류 개전기라고 해서 전류가 이상만큼 흘렀을 때 동작하는 개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냐? 차동 개전기나 비율 차동 개전기는 뭐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변압기가 몇 대 몇 이거 아닙니까? 2대 1 혹은 뭐 10대 1 제조 당시에 이미 결정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율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변압기의 권선 부분에서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잘못되게 돼서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가 차이가 나면, 원래 값이 아닌 차이가 나면은 동작하는 개전기가 바로 차동 개전기. 일정한 비율을 넘게 되면 동작하는 게 바로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그럼 두 개는 뭐가 이상이 있을 때 동작을 하게 되냐? 이거는 전기적 이상이죠. 부울주 개전기는 절연유의 온도, 안에 가스 온도가 이상 온도로 올라가게 되면 동작하는 개전기여서 이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울주 개전기 설치 위치가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냐?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를 한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94페이지, 194페이지 내용에 다 같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겨서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가 20문제. 꽤 많이 있네요. 그쵸?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번. 어느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일 때, 역률이 80%인 경우 전압 변동률은 몇 %가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 1번에 전압 변동률은 백분율일 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죠. 자, 그러면은 P가 얼마입니까? 지금 2죠. 2 곱하기 0.8 플러스 Q가 3 곱하기 0.6은 8이 16, 6, 3, 18, 3.4%. 3.4%. 다음 라바. 2번 퍼센트 저항 강화가 1.8% 및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2%인 변압기가 있다. 부하의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압 변동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그러면은 P 값 저항 강화가 1.8이죠. 그리고 역률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Q 값이 얼마예요? 2죠. 근데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얼마예요? 빵이에요, 빵. 그럼 답은 얼마? 1.8. 1.8. 가번이죠. 3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시간 쓰고. 3 곱하기 0.8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가 4죠. 4 곱하기 0.6은요. 4.8%. 4.8%. 4번.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인 변압기의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가? 3, 4는 5. 4번. 5번. 변압기 위에 열화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는 뭐라고 했죠? 열화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거? 콘서베이터. 6번. 변압기 위에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이냐? 브리더, 컨서베이터, 질소 다 관련 있죠. 근데 라번의 부싱 이거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절연과 관계가 있는 거죠. 절연과. 라번. 7번. 변압기의 콘서베이터의 사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사용합니까? 변압기의 열화 방지, 변압기 기름의 열화 방지. 8번. 부울지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어디 설치합니까?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하죠. 9번. 변압기 U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 가번의 절연 내력이 클 것, 맞죠? 전기가 안 통해야 되니까. 나번의 인하점이 낮을 것이 아니라 인하점은 높아야 되고요. 응고점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낮아야 되고요. 비열은 커야 됩니다. 10번. 변압기 U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가번의 점도가 클 것, 끈적임이 커야 됩니까? 아니죠. 끈적임은 크면 안 되죠. 점도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나번의 비열이 냉각 효과가 클 것? 맞죠. 나번의 절연 재료 및 금속 재료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맞고요. 나번의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맞죠. 11번.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가번의 열방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변압기 철심에서 만들어진 열을 밖에 외부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 나번에 냉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맞고요. 다번에 절연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쵸? 절연을, 그러니까 절연유를 사용하죠. 나번에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효율을 좋게 하려면 철손이나 동손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쵸? 라번은 상관없습니다. 12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차동 계전기. 13번. 일종의 전류 계전기로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 차에 의해서 동작. 차동 계전기. 4번. 읽으면 다 답이에요. 그렇죠? 14번.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무엇인가? 차이 나면 동작하는 계전기의 차동 계전기죠. 4번. 15번. 다음 중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변압기의 온도 상승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2차 측을 단락시키는 겁니다. 아주 가혹한 시험 방법이죠. 단락 시험법입니다. 단락 시험법. 가봐. 16번. 다음 중 변압기 무브화 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변압기가 무브화일 때, 2차 측을 개방했을 때도 생기는 손실. 철에서 생기는 손실이죠. 철손. 17번. 변압기의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거, 동손, 철손, 전압 변동 이런 거 구할 수 있는데 라번의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교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라번이죠.
18번 부울지 계정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가번의 편압기. 19번 보호계정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시험외로 결선 시 교류와 직류 확인, 0점의 정확성 확인, 계정기 시험 장비 오차 확인. 라면 시험외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 확인? 교류인데 극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죠. 네. 20번 보호계정기의 배선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가번 극성이 바르게 결선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내부 단자와 각부 나사 조임 상태를 점검한다. 회로의 배선이 정확하게 결선된지 확인한다. 임적 배선 검사 칭전압으로 시험한다. 나번 내부 단자와 각부 나사 조임 상태를 점검한다. 이거는 뭐 보호계정기 시험, 배선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죠, 하나. 정말 하나예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계정기 이름 잘 보시고 뭐 열화방지라든지 변압기의 특징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사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주관식으로 냅니다. 변압기유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4가지 써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